자, 지금 이제 2012 다올 정치. 자,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다 시작할 텐데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약속한 게 있죠. 자, 2012 다올 정치에서는 아마 단원 시작하기 전에 단원별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거야. 자, 그런 얘기했죠. 자,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1단원 들어가기 전에 자, 1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어디이고 자, 덜 중요한 부분은 또 어디인가. 자, 최근에 자, 수능에서 출제되어지는 어떤 포인트라든지 자, 최근에 출제 경향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자, 정확하게 짚어봄으로써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후에 업로드되는 자, 강의를 갖다 수강하시면서 자, 어떤 부분에서 더욱더 집중력 있게 자,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는지 자,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2009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약 3개년 동안의 어떤 출제 경향의 분포를 갖다가 지금 분석해 놨거든요. 자, 보시면 자 2009년 수능 같은 경우에 자 1단원에 대해서 4문제 나왔고요. 자 2010년에는 5문제, 자 2011년에는 역시 4문제가 나와서 거의 평균적으로 자 20개 문항 중에 약 4개 문항이 출제되는 곳이 자 1단원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문항에 대한 어떤 배점은 어떠냐? 자 2009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1단원에 배점된 것이 10점이었고요. 자, 2010년에 좀 증가하죠. 자, 13점이 배점되었고요. 자, 2011년에는 역시 10점이 배점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20개 문항, 자, 50점 만점 중에서 약 11점이 분포되고요. 약 22%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이 자, 1단원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구체적인 어떤 문항을 볼 텐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단원에서도 이제 소챕터가 4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자, 그 소챕터마다 자, 어떠한 부분에서 더 많이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그 분포를 보자는 얘기야. 자, 보시면 자, 파트 1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죠. 자, 3개년 동안에서 2009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3개년 동안 무려 6개 문항이 출제된 곳이 자, 파트 1이고요. 자, 파트 2는요. 자, 거의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3개년간 약 2문제가 나왔고요. 자,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3개년간 5개 문항이 출제되어서 자, 1단원 중에서도 파트 1하고 파트 4를 갖다가 정말 집중력 있게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볼 텐데 자, 파트 1 같은 경우에는요. 자, 국가와 정치, 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소챕터거든요. 자, 그럼 뭘 배우느냐? 자,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시작할 거잖아. 그치? 자, 따라서 자, 정치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고 자, 정치가 우리 사회 내에서 기능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시작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배울 거 뭐냐면 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자, 국가 현상서라고 하는 거하고 자, 집단 형산서라고 하는 거. 자, 이 두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배우긴 배우는데요. 자, 이게 3월달 교육청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6월 평가원 전까지 자, 요때까지는 출제가 자주 되는 포인트인데 자, 수능에서는 기출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기서 또 배울 텐데 자, 정치라는 거 배웠고요. 자, 정치 권력이라는 어떤 의미를 배울 거고요. 자, 정치 권력은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 그 정당성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자,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자, 이것들에 대해 배울 텐데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친구들이 자, 정확하게 좀 암기해 주셔야지만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맞출 수 있는 자, 그러한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자, 어떻게 암기하는지 그 연결의 고리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언급해 줄 겁니다. 자, 혹시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자, 지금 2009년에 2문항이 출제됐고요. 자, 2010년에 2문항, 2011년에 2문항이 출제된 곳. 자, 그래서 자, 3개년 동안 6개 문항이 출제된 곳이 바로 파트 1, 국가와 정치 생활이거든요. 자,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지금 자, 정치 의미와 기능, 정치 권력의 정당성. 자, 이쪽 부분에서는 출제된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2문항씩 출시가 되는데 자, 이 2문항씩 출시되는 포인트가 어디냐? 자, 마지막 세 번째지요. 자,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국가란 무엇인가 여기서 자,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고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자, 국가 성립에 관한 견해.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자, 사회 계약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갖다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국가라고 하는 성립된 이후에 자, 시기
장기적으로 어떠한 역할의 변화를 거쳐왔는가? 자, 이러한 주제들을 정리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선생님 수능에서 출제 포인트 정리해놨죠? 자, 수능에서 두 문항씩 출시되었을 때 항상 물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국가 성립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신의설, 재산설, 자, 그다음에 또는 자, 가족설, 또는 사회계약설,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묻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 100%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사회계약설은 무조건 매년 100%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자, 그나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실력서라고 하는 것이요. 자, 정복설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그나마 등장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는, 자, 이런 관련되어진 어떤, 자, 정치가들 어떤 정치 사상 관련된 거, 자, 요것들이 이제 문제 출제 포인트로서 등장한다라는 점, 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유의해 둘 게 뭐냐면, 자, 지금 보면 선생님 지금 퍼센테이지 써놨지요? 자, 이게 뭐냐면 정답률이거든요. 자, 2009년에 자, 78%, 74%. 자, 이 정도면 중하 난이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자, 58%, 62%. 한 중간 난이도로 좀 떨어지면서, 자, 2011년 수능에서는 자, 여기 부분에서 출제되어진 두 개의 문항이 무려 자, 26%, 33%까지 곤두박질 쳤다라는 것이 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자, 이쪽 파트 1에서 등장하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점점점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학습 방향도요,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심화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로 할게요. 자, 파트 2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두 번째,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무엇이고, 자, 민주정치를 갖다가 운영하는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은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자, 파트 2는요, 나름대로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항상 이쪽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자, 보시다시피, 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 파트 2에서 기출되어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고요. 자,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자, 다른 주제 있죠? 자, 다른 주제에 살짝 껴들어가지고 뭐 선택지 하나를 구성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부분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비록 자, 수능에서는 지금 미기출되었고요.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지만, 자, 이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은요, 나름 그 의미가 있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정확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뭘 배우는지 한번 볼게요. 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 민주주의 많이 들어봤죠? 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 배울 텐데,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 세 가지로 유형화된 어떤 민주주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자, 이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정리하는 건 뭐냐면, 자,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자, 사회 조직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자,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자, 이런 어떤 세 가지를 갖다가 배울 거고요. 자, 내용은 자, 그다지 어렵지 않은 주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기억해 둘 게 뭐냐면, 자, 모의고사에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다만 수능에서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맥키버의 진짜 민주주의와 자, 가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 이것에 대해서 자, 구분하는 기준을 갖다 제시해 놨거든요. 자, 맥키버가 제시했던 그 구분 기준, 자, 나중에 정확하게 암기해 두셔야지만, 자, 비록 수능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자,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우정치의 사례, 자, 중우정치의 사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이것들도요, 자, 단독으로 어떤 출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다른 문제에 부분적으로 섞어가지고 출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할 게 뭐냐면, 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기본 이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인간 존중 사상과, 자, 그 다음에 또 자유, 그다음에 또 평등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개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 이제 민주주의 기본 이념 파트고요. 자, 인간 종사상은 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 최고의 목적이긴 하지만 자, 시험에서는요. 거의 출제하기가 좀 어렵고요. 자, 그나마 시험을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거 자, 평가원 등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만 출제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유는요.
보면요. 자, 17, 18세기의 어떤 자유의 개념과 자, 19세기, 자, 20세기 어떤 자유 개념. 이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 자유의 개념이 확대되어 오거든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자유의 개념. 자, 그것의 어떤 확대 과정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평등은 역시 자, 시기에 따라서 자, 처음에 등장했던 형식 의미의 평등부터 자, 나중에 근대사회에 등장하는 자, 실질적 현대사회에 등장하는 실질적 의미의 평등까지 이 두 가지 종류의 평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정리할 게 뭐냐면 자, 자유와 평등의 관계는 자,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자, 이쪽 부분은요, 자, 내용들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자, 그다지 내용이 어렵진 않고요. 실제로 수능에서도 출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미기출된 거는 그냥 과거의 어떤 경향만을 갖다 반영한 거지, 자, 과거의 미기출됐다라고 해서 또 친구들이, 자, 이쪽을 갖다가 정리를 아예 안 하신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자,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거든요. 자,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그러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강조해 줄 겁니다. 자,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나오면 무조건 몇 개? 자, 5개. 자,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나오면 몇 개? 자, 무조건 5개. 자,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해 드릴 거거든요. 자,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자, 국민주권의 원리와 대의제의 원리, 자, 입헌주의 원리와 권력 분립의 원리, 지방자치의 원리. 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선생님 이쪽에서 왜 이것이 부분 출제라고 얘기하냐면, 자, 국민주권의 원리 자주 출제되지만, 자, 수능에서 단독으로 출제되기는 좀 어려운 주제이고요. 자, 보통 대의제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도 언급이 되지만 나중에 뒤에서 자, 간접민주정치 부분 자, 이쪽에서 출제되거든요. 자, 그쪽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출제로 정리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여하튼 대의제의 원리 배우긴 하는데 자, 뒤에서도 이제 중복해서 배우게 된다. 자, 그다음에 또 자, 입헌주의 원리 가끔 이제 평가원에 등장하는 주제고요. 자, 권력 분립 원리가 그나마 수능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등장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고요. 자, 지방자치 원리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앞에서 정리하긴 하지만 나중에 저희 뒤에 3단원 가서도 또 지방자치 원리를 자세하게 정리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앞부분에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5가지를 배우지만 자, 뒤에서 또다시 반복 중복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자, 앞에서 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자, 뒤에가 또다시 반복 정리되니까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는 주제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할게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민주정치의 발전이거든요. 자, 보니까, 자, 2009년에 한문항이고요. 자, 2010년에 한문항이고, 자, 2011년에는 미기출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한문항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지금 파트 3안에서도 세 가지의 주제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 세 가지를 배울 텐데, 자, 시험에 나왔던 부분 어디냐면, 첫 번째, 자,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라는 거 있지요. 자, 이쪽 부분에서 매년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묻는 것이 뭐냐면, 전반적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 자, 이것을 갖다가 묻고요. 좀 더 구체로 들어가면, 자,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 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직접 민주정치이자, 자, 제한된 직접 민주정치이다. 자, 아테네에서, 자, 이러한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부분이 이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아테네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 제도들이 있지요. 자, 예를 들어서 민회라든지, 자, 평의회, 자, 예를 들어서 뭐 재판소, 자, 행정관, 그다음에 또 시험에 자주 나온 주제죠. 도편, 추방자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가장 시험에서 나왔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자, 파트 3, 자, 세 개의 어떤 주제가 있지만, 자, 그 중에서도 요 첫 번째 거 있지요. 자, 고대 아테네 어떤 민주정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 해두신다라고 한다면, 자, 수능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자, 한꺼번에 이어서 보셔도 돼요. 자, 이쪽에서는요. 자, 기본적으로 시민혁명의 어떤 시작, 그 전개사부터 해서, 자, 현대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정치까지 오는 그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보는데, 약간은 세계사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선생님 수업 시에 다시 한번 강조해 줄 거지만, 자, 절대로 세계사적인 요소는 정치에 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나오냐, 그나마 수능에 출제된다고 한다면, 자, 어떤 것이 출제가 될 수 있느냐, 선생님이 물론 수업 시간에, 자,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부터, 자, 발발의 어떤 원인부터, 그 다음에 또 전개사 과정, 그 결과의 한계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주겠지만, 시험에서 가장 나오는 주제, 자, 시험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완전히 같죠? 자,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출제 포인트 어디냐면, 그나마 여기서 시험에 나와, 자, 그러면,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라든지, 또는 시민혁명의 의의와 한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쪽 부분만 정확하게 암기해놔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